요즘 디자인 배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피그마입니다. UI 디자인부터 웹 디자인, 앱 디자인, 상세 페이지, 배너 제작, SNS 콘텐츠 제작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피그마를 배우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처음엔 낯설고 페이지, 프레임, 레이어 같은 용어도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그마를 쉽게 알려주는 피그마입니다. 저는 피그마를 초창기부터 사용해온 유저인데요. 이번 강의는 피그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 기능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다 함께 출발하시죠. 먼저 구글에 피그마를 검색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공식 사이트가 보이는데 우측 상단에 지금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구글로 로그인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각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계속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계속 클릭할게요. 여기선 처음입니다. 클릭. 그 다음은 요금제 선택창이 뜹니다. 저희는 무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스타터 선택 후 계속 누를게요. 다음 선택창에서는 건너뛰기를 누를게요. 여기서도 누르시고요. 그럼 피그마의 홈 화면에 도착하게 됩니다. 피그마는 웹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브라우저보다 메모리 관리가 안정적이라서 대형 파일 작업 시에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집중도입니다. 여러 탭 사이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 집중도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연동성입니다. 스크린샷, 파일 드래그, 폰트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데스크톱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롬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피그마를 검색합니다. 검색하시면 두 번째 피그마 다운로드가 뜹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데스크톱 앱이라는 탭이 보입니다. 여기서 각자의 OS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장점은 글꼴 설치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글꼴 프로그램이 피그마 데스크톱 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글꼴 설치 프로그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 강의는 데스크톱 앱 설치 버전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앱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한 번 더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피그마 대시보드 홈 화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이 좌측 패널이 있고요. 중간에 파일이 나열된 목록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요, 드래프트를 누른 후에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무제한으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래프트를 누르고 디자인 생성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시보드 화면의 디자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됩니다. 파일이 생성되고 바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 이곳에서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페이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는 하나의 파일 안에서 작업을 구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일 안에 있는 폴더 또는 챕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UI 디자인을 할 때 메인 페이지 디자인, 로그인 화면, 회원가입 화면, 디자인 가이드 이렇게 각각을 별도로 나눠서 페이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 감귤 상세 페이지, 가구 상세 페이지, 채소 상세 페이지, 공구 상세 페이지 같이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페이지 쪽에 더블 클릭을 해서 메인 페이지 디자인, 또 플러스 하셔서 로그인 화면, 회원 가입 화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작업 단위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에 페이지를 잘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지를 활용하면 작업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협업 시에도 원하는 화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는 현재 디자인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패널을 보면 텍스트, 이미지, 도형 등이 계층 구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중요한 이유는 디자인을 관리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요소가 많아지면 캔버스에서 직접 선택을 하고 나서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 정확히 내가 어떤 요소를 선택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 요소가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요소를 선택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를 선택하면 해당 요소가 가진 속성을 우측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선택했다면
우측 패널 상단에 이렇게 선택한 텍스트의 이름이 뜹니다. 프레임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프레임이 뜨죠. 그리고 나서 선택한 요소가 가진 속성을 이렇게 피그마에서 나눠놨습니다. 위치, 레이아웃, 색상, 그림자, 폰트, 섹션 등으로 나눠 놓았고 각각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어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현재 캔버스와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 구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은 피그마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프레임은 피그마 작업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의 모든 화면은 프레임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페이지, 모바일 화면, 팝업 창, 컴포넌트 등 대부분의 디자인 요소는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프레임은 디자인을 담는 캔버스 또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화면을 디자인하고 싶다면 아이폰 크기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도 먼저 데스크톱 크기의 프레임을 생성한 뒤에 디자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도 먼저 원하는 크기의 프레임을 생성한 뒤에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되는 오토 레이아웃, 컴포넌트, 프로토타입 등 다양한 기능들도 모두 프레임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피그마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프레임은 정말 자주 사용되는 요소라 단축키 F를 눌러서 만드실 수 있고요. F를 누르셔서 이렇게 네모를 그리시면 바로바로 프레임이 그려집니다. 프레임의 실제 레이어의 모양은 이런 우물정자의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프레임을 선택하고 있고 프레임을 만든지를 알려면 여기 마우스를 올리시면 프레임이라는 요소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랑 강의를 진행하면서 프레임은 정말로 자주 사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F를 눌러서 만드는 것을 손에 익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섹션입니다. 프레임을 만든 후 다 같이 선택한 이후에 우측을 누르시고 Wrap in New Section을 누르시면 이렇게 섹션 단위로 묶이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작업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섹션을 활용하면 그룹핑이 가능해서 캔버스를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작업 구역을 나누는 용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은 피그마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브 툴과 핸드 툴인데요. 무브 툴은 요소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V이고요. 이렇게 특정 요소를 V를 누르고 이동을 시키면 요소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요소를 선택하기 전에 항상 무브 툴로 이동해야겠죠. 대부분의 디자인 작업은 무브 툴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핸드 툴은 캔버스를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핸드 툴을 보통 직접 아래의 도구 패널로 눌러서 사용하기보다도 스페이스를 누른 후 특정 공간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동시키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핸드 툴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화면을 이동시키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른 후 스크롤을 누르면 화면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다음은 프레임을 섹션화하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에서 우로 화면 자체를 정리해서 가는 흐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예시로 인스타그램의 저장 기능 플로우 자체만을 가져와 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프로필 화면, 그리고 이제 프로필 화면에서 메뉴를 누르면 있어지는 이제 메뉴 화면, 거기서 이제 이 설정 화면을 누르고 나서 이 저장 기능을 눌렀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고, 저장 화면을 눌렀을 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화면, 그 다음 이제 이 실제 저장된 내역을 볼 수 있는 화면까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플로우를 정리를 했는데, 실제 화면을 만약에 이 인스타그램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좌에서 우로 흐르는 이 플로우대로 이 그룹핑을 해두었습니다. 유튜브 화면 또한 비슷합니다. 처음에 음악이란 탭에 들어가서 특정 음악을 누르면 이런 음악이 보이죠. 그리고 댓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또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인다 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화면의 정리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에서 우로 흐르는 방법대로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피그마에서는 다양한 기본 도형 또한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사각형, 라인, 화살표, 원, 세모, 별,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클릭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모를 그리시거나
네, 뭐 세모를 그리시거나 네, 원을 그리시는 등 다양한 요소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실제 서비스 디자인에도 카드, 버튼, 배너, 아이콘 등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를 누르시고요. 프레임을 그리고 우측에 가면 코너 레디우스라고 보이십니다. 이 코너 레디우스는 모서리 값을 둥글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20, 지금 좀 크게 만들어서 그런데 120을 이렇게 둥글게 주면 모서리가 둥글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스타일에 다양한 디자인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버튼, 카드, 모달 창 등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과 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프레임을 클릭하고 선택된 요소의 이름이 이곳에 보입니다. 이곳에 보면 중간쯤에 fill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fill은 채우기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fill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이렇게 쉽게 변경할 수 있고요. 자, 스트로크를 누르시면 라인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인의 굵기를 여기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라인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자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펙트라는 요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라는 어떤 버튼이 뜨게 되는데 이것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Y 값을 좀 더 늘려서 보자면, 그리고 블러 처리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늘진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요소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드 UI나 버튼 디자인에서 자주 사용되죠. 다만 그림자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디자인이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텍스트 입력하기입니다. 다음은 텍스트 입력하기인데요. 디자인에서는 텍스트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텍스트 툴을 선택한 뒤에 캔버스를 클릭하면 텍스트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단축키로는 T입니다. T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텍스트를 누르실 수 있고, 워낙 자주 사용되는 툴이기 때문에 단축키는 꼭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텍스트를 선택할 경우 이 텍스트의 요소가 또 우측에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누르고 나면 타이포그래피 영역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폰트의 종류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굵기도 수정하실 수 있고, 폰트의 크기, 높이, 자간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고, 정렬도 수정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넓혔을 경우에 정렬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렬의 상태 또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좋은 디자인은 좋은 타이포그래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숙달하시길 바랍니다. 네, 텍스트를 지우고요. 이제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없애고 해당 프레임에 이 fill이라고 되어 있는 요소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생긴 박스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요소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요. 업로드 프롬 컴퓨터를 누르시고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할 경우에 이렇게 이미지가 쉽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